감사원 감사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선관위 관련된 감사 나와서 저희가 좀 이렇게 분노 게이지가 올라갔었는데 분노 게이지 2탄입니다. 이 사실이 맞다면 야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한창 대선 중인데 다음 대통령 누가 되든 꼭 한번 이 편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감사보고서 표지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통계가 조작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를 진행한 지 2년 넘게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딱 이제 종합 최종본을 발표한 건데 무려 900페이지입니다. 900페이지. 제가 종이 아끼려고 A4 4장을 이제 한 장으로 묶어가지고 했는데도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때 읽어봤는데 정말 야, 왜 이렇게 많냐? 통계 기초자료와 관계기관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온라인 메신저 대화까지 감사원이 철저히 감사를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만여 쪽 분량의 증거를 모아서 그 결과를 900쪽으로 감사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당시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에서 총 31명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느냐. 자, 문재인 정부 때요. 기억나십니까? 부동산 대책을 27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원 정리한 거에 따르면 27차례를 발표를 했어요. 당시에 집값의 안정에 명운을 걸겠다고 했었죠. 이때 사실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게 부동산 공급을 늘려야지 자꾸 이렇게 세금 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값 못 잡는다. 오히려 오른다. 풍선 효과만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했죠. 물론 나중에 후반기에 가면 공급에 더 신경을 많이 쓰긴 했지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된다. 근데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게 아니라 통계를 조작해서 마치 대책 효과가 나는 것처럼 속였다는 겁니다. 자,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이었죠. 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 그런데 너무 이 앞단 소득을 빨리 늘리게 하려고 최저임금 올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돼서 고용을 떨어뜨린다. 그럼 결국 누가 피해보냐? 일자리 잃는 건 누구냐? 서민들만 피해를 본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소득을 늘리면 경제가 성장이 된다라고 하면서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그 통계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이 가계 동향 조사, 여기 보이는 가계 동향 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네. 그거를 부모에게 시험을 못 봐놓고 성적표를 조작해서 보여준 꼴이에요. 뭐냐? 문재인 정부가 시험을 봤는데 통계가 안 좋아요. 부동산 집값도 자꾸 오르고 소득도 오르지 않고. 그런데 마치 오른 것처럼 조작을 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줬다. 이거랑 비슷한 꼴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맞다면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수사와 재판도 진행 중이니까요. 뭐 100% 진실일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감사원은 이게 3만여 쪽을 분량을 조사해서 900쪽의 보고서를 낸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주택 통계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작했느냐? 크게 세 가지로 조작을 합니다. 제가 첫 번째는 위법한 사전 제공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집값 동향을 발표를 합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매주 한 차례, 이제 매달 한 차례 하는데 집값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해서 동향을 살펴보고 공식 동향을 살펴보는 통계예요. 국가 통계.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주택 정책을 수립을 하죠. 국가는. 얼마나 중요한 통계입니까? 자, 그런데 위법한 사전 제공을 했다. 무슨 말이냐?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네, 취임을 해서 그때 당시에 청와대의 초대 정책실장이 누구였냐면 장하성. 6월에 장하성 실장이 윤성원 비서관에게 야, 지금 엄중한 상황이고 집값이 오르면 비판이 많을 수 있어. 자, 매주 화수목에 조사된 내용을 받아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13년부터 이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발표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걸 어떻게 매주 발표를 하냐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매주 화요일부터 일주일을 조사를 해요. 월요일까지 쫙 조사를 해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조사한 다음에 금요일에 발표를 해요. 그러면 금요일에 발표하기 전에 수요일에 국토부에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라고 공표할 수치를 알려줍니다.
요렇게 됐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러니까 확정된 걸 알려준 거예요. 일주일치를 보고. 그런데 이걸 화수목 조사된 내용을 받아보면 어떻겠냐로 얘기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화요일부터 원래 월요일까지 일주일치를 조사하고 수요일에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화수목 3일을 조사해요. 그 조사한 거를 그 주 금요일, 그러니까 발표는 그 다음 주 금요일에 공표가 됐는데 그 전주 금요일에 보고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걸 주중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화수목 3일치만 조사를 해서 금요일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토부만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청와대까지 보고하라 그럽니다.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를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공표 숫자가 아니에요. 자, 확정된 수치가 아니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한 번 보고하는 걸 3번 보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매주. 자, 그다음 또 뭐냐면 화요일부터 이 주중치를 포함해서 월요일까지 쭉 조사를 해요, 이때. 자, 그런 다음에 월요일까지 조사된 걸 월요일에 일단 보고하라 그럽니다. 속보, 월요일에 조사된 걸 바로 속보처럼 보고하라. 속보치. 요것도 청와대와 국토부에 보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박근혜 정부 때 없던 거를 보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원래 하던 그 공표치인데 그 확정된 수치죠. 요것도 수요일이 아니라 땡겨서 화요일에 청와대까지 보고하도록 해서 금요일에 공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한테 공개가 되는 건 요 금요일 똑같아요. 금요일에 공표된 건. 그런데 청와대가 보고받기 시작했고 그 보고받은 걸 2번은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청와대 장하성 실장까지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자, 통계법에 따르면요. 누구든지 통계 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혹은 작성이 됐더라도 공표 전에 제공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는 신뢰가 핵심인데 공표하기 전에 알려주면 손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성 중인 걸 알려주지 못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다 작성 중인 거를 미리 보고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위법한 사전 제공이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원은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12차례나 이 주중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냐? 일단 법에 저촉돼요. 그죠? 확정되지 않은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보고해야 되잖아요. 자, 그리고 부정확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일주일, 또 일주일 이렇게 봐야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지 3일치 보면 이 화수목은 월, 금, 토, 일이 반영이 안 된 수치잖아요. 부정확하다고 안 된다고 이거 믿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업무가 너무 가중된다. 일이 많아지 3번 일해야 되니까. 노조도 반대한다고 하면서 12차례나 중단 요청해요. 안 받아줍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총선 끝나면 안 해. 이제 그만할게 라고 해놓고는 오히려 늘립니다. 2017년 6월에는 서울 매매 가격만 하더니 2020년 2월에는 서울 말고 인천, 경기 집값도 이 주중치 다 뽑으라 그래요. 2020년 8월이 되면 매매,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이 주중치를 보고하라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 자체가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법에도 저촉되지만 정박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배가 이게 닻을 내리는 걸 정박이라 그러잖아요. 닻을 내리면 그 닻을 내린 상태에서 이게 그 범위 내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막 떠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인상적이었던 숫자, 그러니까 주중치를 보고하면서 이 주중치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돼서 주중치보다 높게 나오면 너 왜 주중치보다 높게 나오냐고 막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막 현장 조사 나가고 막 압박을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 혹은 편파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뭐냐면 부동산원에서 알아서 주중치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 범위 내에서 뭔가 확정치를 정해야 하는 압박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곡이 되고 편파적 공정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 정박 효과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주중치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그걸 보고를 하게 하면서. 자, 그러면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감사원이 물어봅니다. 대체 왜 주중치 이 화수목 조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습니까? 장하성 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책실장으로 청와대 간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자꾸 언론 등에서 주택 문제로 난리를 치니까 시장 상황 급변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 주간 주택 동향이 올라오니 답답했다.
그래서 중간 보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더 정밀한 정책을 펴기 위해서 내가 주중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감사원은 no, 왜곡하려고 주중치를 보고받았다. 이렇게 결과를 냅니다.